네, 방금 보신 것처럼 만덕 센텀 대심도 터널 공사 지역 주변으로 도심 곳곳에 균열과 또 집안 침하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와 함께 보다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아른의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지금 본 스케이트장이나 이런 것 외에도 추가 피해 지역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부산 동래구 온천천 B점 오염 저감 시설 주변에 균열이 대심도 공사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나온 건데요. 예. 이곳은 지난해 10월부터 주변 교회를 사이에 두고 도로 균열이 발생했습니다. 제가 지난 1월 이곳에 직접 다녀왔는데요. 네네. 네, 영상 보시면서 자세한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곳은 교회와 B점 오염 저감 시설을 사이에 둔 산책로인데요. 보시면 도로 곳곳이 시꺼멓게 땜질을 해놨습니다. 그러네요. 예, 자전거 도로도 같이 있어서 사람들이 그 사이를 지나가는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요. 이 도로뿐만 아니라 B점 오염 저감 시설 외부 건물에도 균열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고가 계속되자 담당 자치단체는 지난해부터 조사에 들어갔는데요. 예. 발견 당시 초반에는 인접한 공사 지역에 책임이 있다고 보고 대심도 공사를 진행한 시공사에 복구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공사 측은 다른 요인이 있지 않겠냐며 균열 원인을 더 따져봐야 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요. 이 당초에는 대심도 공사 측에다가 문의를 했군요. 그렇죠. 그래서 자문단이 조사를 해봤더니 지금 대심도 공사 영향이 확인된 걸로 나타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문단 조사 결과 여러 가능성 가운데 대심도 공사의 영향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예. 자문단은 중앙대로 쪽 도로의 균열이 대심도 터널 공사의 영향이라고 봤습니다. 이 밖에 원인으로 꼽혔던 지하철 1호선 운행이나 B점 오염 저감 시설 가동으로 발생하는 진동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봤는데요. 네네. 또 대심도 공사를 위해 가까이 있는 다리 하나를 새로 지었거든요. 이 공사에서도 더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렇군요. 균열은 주변 도로뿐만 아니라 바로 옆 B점 오염 저감 시설 일부 구조물에서도 발견됐는데요. 네. 이 B점 오염 저감 시설은 2020년 지어졌는데 비가 올 때 쓰레기 등이 온천천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빗물을 저장해서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한 시설입니다. 예. 예산만 236억 원이 들었는데요. 이 시설에서는 시설 외부 바닥에 균열이 생겼고 계단이 깨지는 등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건물로 들어가는 경사로, 실외 화장실 주변, 배전함 일대에서 균열이 확인됐는데요. 예. 자치단체도 B점 오염 시설 건물 내부에 문제가 생길까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문단은 당장 건물에는 심각한 꺼짐 현상 등은 발생하지 않을 거로 봤습니다. 어쨌거나 일단 B점 오염 시설 건물에 문제가 생긴 것에 대해서 무너질 거다 이렇게 극단적이진 않아도 문제가 발생되고 있고 배제할 수 없다. 대심도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라면 대심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대안은 좀 마련되고 있습니까, 지금? 우선 대로변에 인접한 도로부터 B점 오염 저감 시설 주변으로 균열이 확인됐다고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균열이 간 외부 도로의 경우 시민들이 지나다닐 수 있는 산책로입니다. 예. 자전거 도로도 같이 있는데 균열이 간다면 사고 위험이 그만큼 높아질 그러네요. 수밖에 없겠죠. 우선 담당 자치단체인 동래구청은 균열이 간 자리에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전체 보수 공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네. 또 이 지역의 대심도 본선 터널 공사가 오는 10월부터 시작될 걸로 예상되는 만큼 대심도 터널 공사 주변뿐만 아니라 균열이 인원한 지역에도 따로 장비를 설치하고 균열 여부에 대해 모니터링 작업을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수십 미터 아래라고 해가지고 안심할 게 아니고 이렇게 지금 문제가 생겼다면 꼼꼼하게 좀 따져봐야 우리 시민들도 안심하지 않겠습니까?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아른의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